이번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명세서를 저와 같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거 우리 회계상의 용어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럼 우리 장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이 개정 과목을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비용으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걸 이야기할 건데, 자, 우리가 장부상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을 할 때 회계 처리가 차변에 퇴직급여 얼마 얼마,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얼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죠. 그럼 이 설정하는 회계 처리가 이 목적은 직원의 퇴직금을 모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올해 발생한 퇴직금만큼 비용 처리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올해 발생한 금액을 우리 계산을 했었잖아요. 직원이 그만둔다면 줘야 될 퇴직급여 추계액에다가 그리고 과거에 이미 설정해둔 이렇게 이미 비용 처리해둔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잔액을 뺀 나머지가 올해 발생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나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죠. 그럼 지금 우리가 회사가 얘를 설정하는 목적은 이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인데,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예를 뒀지만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실제로 모아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부상이 부채로만 있는 거지. 그래서 설정할 때 모든 개정 과목이 우리 대손 충당금이든 퇴직급여 충당금이든 자산이나 부채를 이야기하면서 세법은 그 반대 개정인 비용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할 거예요. 얘 설정하는 걸 인정 안 한다는 건 우리는 반대 개정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용을 인정 안 할 거라는 건데, 왜냐하면 실제 돈을 안 모아두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만약 회사가 어려워져서 부도가 나게 되면 직원의 퇴직금을 보장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다가 이 퇴직금을 설정해두라고 이제 법으로 이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세법은 무조건 내일부터 안 돼라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유예기간, 그런 기간을 줄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법인들이 그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를 했냐면, 지금 이 비용을 인정하는 비율을 이제 2006년도부터 해서 50%로 잘라서 매년 5%씩 줄여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 비용 인정하는 한도가 2016년에 소멸됐어요. 한도가 0%를 인정해 주는 걸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회사가 설정을 하면 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비용 인정해 줄 건데, 그런데 회사가 이렇게만 설정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인정을 안 해 줄 건데 지금 설정하는 걸 인정 안 해 주는 거지, 실제 직원이 그만뒀을 때 퇴직금 주는 거를 인정 안 할 이유는 당연히 없겠죠. 실제로 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자, 직원 대사관 직원 기말에 설정할 때는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차변에 장부에서 퇴직급여 얼마 얼마,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얼마라고 하는데, 지금 이 처리를 법인 세법은 인정 안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송금불산임. 근데 얘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지금 얘 설정해 주는 한도가 있잖아. 한도가 얼마죠? 0원이잖아. 그러면 전액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로 잡는 거예요. 설정하는 전액을
그럼 얘를 지금 한도 초과로 잡았는데 이 비용 처리한 걸 언제 인정해 주는 거냐면 직원이 그만둬서 대줄 거잖아요. 지금 말고 실제 그만둬서 대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타이밍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타이밍의 차이니까 얘는 유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장부에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끌어쓰겠죠. 그럼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얼마 대변에 돈을 얼마 쓰는데 그럼 우리는 장부에 비용 처리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의 장부상은 과거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그런데 세법은 이제 퇴직급여 얼마 대변에 현금 얼마 준 것처럼 비용으로 이제 인정해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얘는 비용 처리 안 했는데 세법은 지금 비용 처리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무 조정을 하면 자 이제 송금으로 산입해라. 자 우리 컴퓨터에서는 우리 K랩 프로그램 F4번 참 우리 잘 쓰잖아. 그래서 컴퓨터가 얘 추인해 주는 작업에서 서로 연결된다라는 걸 인식하려고 똑같은 글자에 앞에 전기자를 붙여놔요. 그럼 전기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를 컴퓨터에서 선택을 하면 그러면 얘를 추인한다고 인식할 거예요. 그럼 소득처분은 차감 조정의 유보 감소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추인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이제 우리 설정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설정할 때는 부인했다가 실제 지급할 때에 추인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과거에 인정하던 시절 것도 있겠죠. 겨우 얘를 아예 인정 안 한 건 4, 5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설정해뒀을 때 다니시던 분들의 퇴직금을 소급해가지고 연금 상품에 넣는 게 아니에요. 전진적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과거에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하던 시절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인정 안 하는 거랑 같이 섞여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게 그 16년 이제 되었을 때에 얘가 필요 없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얘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서식은 먼저 우리 직원의 퇴직금의 한도를 먼저 산정을 할 거예요. 이 퇴직금 한도는 우리 계산을 했을 때 퇴직급여 추계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보험수리적 계산이 있어요. 그럼 그 계산 한 두 개 중에 큰 금액이 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건 과거에 우리 1년 동안 직원들한테 퇴직급여 지급 대상 직원들의 총 급여액의 5%하고 그리고 우리 이 설정할 추계액의 일정 퍼센테이지하고 중에 작은 금액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일정 퍼센테이지도 0원이 되면서 한도가 지금 제로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서식은 이제 우리가 이걸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우리 퇴직연금으로 갈 거예요. 그 연금하고 얘가 연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퇴직연금 상품은 비용 인정해 준다고 해서 전액을 다 인정해 주는 건 말이 될까요? 생각했을 때 올해 돈이 우리가 너무 많이 번 거야.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아. 어차피 내년에도 퇴직연금 상품에 돈 생길 거니까 올해 좀 많이 넣어두자. 그런 거 인정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해서 납입하는 것도 우리 추계액 한도만큼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얘랑 같이 연동이 되어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회사들은 아직까지도 퇴직급여 충당부채 개정 과목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쓰는 건 이 다음 서식 가서 자 같이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를 지금 여러분들은 452페이지를 펴고 있는데 자 이론 페이지하고 엮어서 먼저 좀 보고 올게요. 자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자 152페이지로 가면
152페이지에 이제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죠.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직원이 퇴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에 그럼 실질적 퇴사냐 아니면 실질적 퇴사가 아니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적혀 있는 게 현실적 퇴직의 범위라고 적혀 있는데, 자, 좌측에 보시면 현실적 퇴직이고 우측이 비현실적 퇴직이죠. 자, 그럼 우리 사용인이 직원이 임원이 되게 되면 그거는 현실적 퇴사로 보는 거예요. 우리 사용인은 일반적으로 이제 연봉제들이 아니죠. 그러다가 임원이 되게 되면 우리는 사용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을 하고 이 임원의 퇴직금으로 다시 정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상용직하고 임원은 퇴직금 계산하는 한도 방식이 틀려요. 12분의 1이 아니고 10분의 1로 계산할 거거든. 그러면 이때는 현실적 퇴사로 봐서 뭐 퇴직금 줘도 전부 다 인정할 거란 이야기예요. 또 우리 회사가 합병이나 분할이나 해서 이제 그만두게 되거나 다른 법인으로 소속이 아예 변경되면서 퇴사를 하게 되거나, 자, 우리 상금 임원이 비상금 임원이 됐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사내이사, 회사에 그냥 이사님이라 부르는 사람이 어느 날 사회이사가 됐다면서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알겠죠? 그때 퇴직금 줬대. 당연히 인사 못한 게 아쉽겠죠? 그건 현실적 퇴사로 보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그 연봉제 전환할 때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는 거 있죠. 왜냐면 급여제가 연봉제로 바꿀 때는, 자, 우리 급여제하고 연봉제하고는 틀려요. 예를 들어서 급여제이신 분들은 시간의 수당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그죠? 임금은 시간의 수당을 무조건 줘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데 급여제에서 그냥 급여는 우리 시간의 수당을, 초과 수당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연봉제는 안 줘요. 안 줘도 돼요. 연봉 속에 다 포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좀 틀리게 가기 때문에 그 제도를 바꾸게 되면 거기에 퇴직금 산정 방식도 조금 틀리게 금액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관계회사라는 건 우리 회사 자회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거기에 전출되는 것도 현실적 퇴사로 보게 되는 거고, 자, 뭐 정년퇴직 후 다음날 별정직 사원 된다는 거, 이런 분들 있죠. 그 철도청에 다니시는 분들이 정년퇴직하면 거기 그 역사에 있는 주차장 가서 일하시고 막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 나이 있으신 분. 제 아는 아저씨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별정직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아래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 비현실적 퇴직을 보면 임원이 연입한 거예요. 그럼 임원이었는데 뭐 그 다음 연도, 왜냐면 매년 갱신 계약이잖아요. 연봉제는. 그럼 연임하게 되면 현실적 퇴사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계산 편의상 퇴직금 준대요. 정말 이건 좀 누가 생각해도 현실적이지 않죠. 그리고 퇴직금은 매년 정산하는 곳 있나요? 정산해서 주는 곳. 계산이야 매년 하겠지. 근데 정산해 주는 곳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줄 때마다 우리는 현실적 퇴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업장들 있죠. 그 어디 지점에서 어디 지점으로, 그런 거는 현실적 퇴사가 아니에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자, 우리가 비현실적 퇴사가 발생하게 되면, 자, 이번에 보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돈의 유출이 발생해서 비용 처리를 어떻게든 하겠죠. 현실적 퇴사라고. 하지만 비현실적 퇴사인데 우리가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쓰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자, 이때는 비현실적 퇴사자를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하면 이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를 할 거고, 얘는 업무하고 관련 없이 돈을 준 걸로 칠 거예요. 그래서 업무 무관 가지급금
얼마다. 그럼 언제 얘가 해소되냐면 현실적 대사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그때까지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해뒀다가 현실적 대사일 때에 이걸 추인할 거예요. 얘를 자, 다음 우리 교재 아래 보시면 퇴직금의 송금 한도라고 적혀 있죠. 자, 송금이다,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금 우리 회사가 돈을 줬는데 비용 인정에 인정 안 해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뭐 받은 사람은 그 누구든지 간에 세금 내야 되는 건 똑같은 건 거고, 그럼 뭐 우리가 주고 받은 사람이 세금 내는 게 제일 당연한 원리죠. 그래서 퇴직금을 직원한테 그냥 많이 주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뭐 규정 없이 갑자기 제 퇴직금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한 10억 줬어요. 그럼 잘했다 그러고 걔는 10억에 대한 세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전액 송금으로 인정하고 우리 회사가 비용 처리한 것도 전부 다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은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우리는 기준금액의 2배까지 정관 규정 안에 있으면 그 금액을 할 건데, 그런데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임원 퇴직금 한도는 최근 1년간 총급여가 있는데 이 총급여는 급여와 상여를 다 더한 게 1년간 총급여예요. 그러면 1년간 총급여에 곱하기 10분의 1이에요. 그리고 곱하기 근속 연수를 할 건데 이 근속 연수는 월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속 연수는. 그럼 이게 한도를 이야기한다는 건 한도를 초과하게 된 거는 그거는 우리한테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임원 한도가 있는데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가 발생을 하며 그러면 우리는 넘어간 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줄 거예요. 송금불산입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얼마. 근데 퇴직금은 임원이 받아갔잖아. 그러면 임원이 받아갔으니까 그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상여라고 소득 처분을 해버릴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우리 아래에 동그라미 4번까지의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번까지의 금액을. 그럼 우리 사용인은 상여금으로 송금 산입하며 근로소득 본다.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상여금도 근로소득이고 급여도 근로소득인 거고 그냥 직원한테는 많이 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임원들은 이제 특수관계고 의사결정이고 자기가 자기의 퇴직금을 조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런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 상여가 들어가죠. 그럼 이제 이 상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앞 페이지로 한 장만 넘기면 자, 우리 일반 급여와 상여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래 상여금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우리 상여금에서 사용인이라고 적혀 있죠. 사용인은 한도가 없어요. 상여금으로 우리 회사를 통째로 넘겨줘도 괜찮아요. 그래도 인정해 줄 거예요. 문제는 그럴 놈이 없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 사용인한테는 상관없어요. 뭐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이야. 그거는 나중에 다른 이야기인 거고. 그런데 임원은 자, 여러분들 회사 정관을 보신 적 있으신 분들 있을 텐데 정관을 봤을 때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임원 거만 적혀 있는 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임원은 상여금 지급 규정을 정관에 안 적으면 상여금 한도가 0원이에요. 적어놔야 그 한도 안에 있는데 직원은 그게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임원 상여금에 대한 규정이 정관 만드는 기본 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안까지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그걸 넘어가면 전부 다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과되면 송금불산입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도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임원 상여금의 한도 초과가 나오게 되면 얘는 송금불산입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다. 하지만 이 돈 결국은 임원이 가져간 거죠. 그래서 임원의 우리는 근로소득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이건 받아간 놈이 세금 내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우리 회사가 비용을 인정 못 받는 게 문제인 거죠. 1,000만 원이면 200만 원 세금 내오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크죠. 그리고 이 한도 초과분은 얘는 퇴직급여 추계액 산정급여에 미포함하는 거예요. 당연히 퇴직금 추계액 산정할 때도 퇴직금에 관련돼서 할 때 급여하고 상여금 합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합치는 건데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는 퇴직금 산정하는 데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실기에서 급여를 집어넣을 때에 초과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빼줄 거예요. 금액은 자, 지금 우리한테 앞쪽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뿐이었고 자, 다시 이제 452페이지로 와 보면 자, 452페이지에 자, 퇴직급여 충당금 아래에 임원 또는 사용인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퇴직급여 충당금을 결산상 송금으로 계상한 경우 왜냐하면 실제로 그만둔 게 아니니까 결산조정사항이죠. 회사가 회계 처리 안 했다고 신고조정으로 허용하지 않는 걸 우리는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했죠. 그럼 얘는 2016년부터는 세무상 송금 불인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한도가 0%라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고 자, 충당금 상계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이거 우리 회계하고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할 때는 개인별 퇴직급여 충당금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계상한 세무계산상의 퇴직급여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며 이 말은 지금 누구의 퇴직금이다가 아니고 우리 장부의 퇴직급여 충당부지 있는 대로 끌어 쓰잖아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퇴직급여 충당금 중 세무상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세무상 충당금 용인액을 초과하여 상계하는 금액은 송금에 산입한다. 도대체 뭔 소리야? 자, 아주 짧게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우리 세무상 부인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쓰실 표현이 부인액이라는 건 인정하지 않는 금액, 시인액이라는 표현은 인정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시부인을 따진다 이런 표현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를 따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부인을 따져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그러면 우리는 세법에서 부인액이 있다는 건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 앞에 제가 한도 초과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 게 있었는데 그럼 인정하는 게 있었겠죠.
그럼 인정하는 범위를 넘어가면 이제 인정하지 않았던 애를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 세법이 인정하지 않은 부인액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설정한 것 중에 인정했던 시절 게 있고 안 했던 게 있을 거잖아. 그럼 인정하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 있고 인정하는 시인액이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이 있다 볼게요. 그런데 우리 직원의 실질적 퇴사자의 퇴직금이 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700만 원이면 인정해주는 600만 원을 초과하는 거.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과하는 금액의 100만 원은 과거 인정 안 했었잖아. 근데 실질적 퇴사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초과의 100만 원은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인정해 준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 읽고 나서 다시 읽어보시면 그 이야기예요.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세무상 충당금 용인액을 시인한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송금 산입한다. 얘를 100만 원 산입한다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는 나중에 이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올해 실질적 퇴사가 발생해서 퇴직금을 준 거야. 그러면 과거에 부인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시인했던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손댈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연한 거지만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생각해야 되겠죠. 언제 했다가 아니고 시인액을 먼저 다 쓰고 부인액을 가는 거예요. 시인액을 다 쓰고 과거에 했던 거. 자, 다음 세 번째에 직전 연도 말 1년 미만 근속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퇴직금 지급 시는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전액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자, 얘는 무슨 말인지 느낌 오시나요? 자, 일단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규정이 없으면 우리는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안 적혀 있을 거예요. 일본 정의사가. 그러면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규정이 없으면 우리는 퇴직금 안 줘도 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1년 다니고 그만둬야지 이런 이야기 참 잘하잖아. 2년 채 된다는 애는 그만두기 싫다는 애고 제가 말했죠. 1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퇴직금은 월화의 계산이에요. 그런데 왜 2년 채워? 그냥 지금 안 그만두겠다는 말을 애써 둘러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1년은 안 주잖아. 근데 그럼 지금 올해 입사를 했어요. 그럼 올해 12월 31일에는 이 사람의 퇴직금을 설정 안 했겠죠. 1년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내년에 1년 채워가지고 딱 그만두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한테 주는 퇴직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한 적이 없죠. 그러면 그냥 그 돈은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해도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 손비로 처리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회사가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매우 드물긴 하지만 에서 묻어 만드는 거잖아요. 규정 없는데 줘도 문제 없거든. 굳이 만들어 가지고 안 주면 문제 되잖아. 그래서 그게 있는 회사가 없는 게 정상인 건데 굳이 그런 회사를 찾기는 쉽지가 않겠죠. 자, 그럼 아래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이제 범위가 적혀 있는데 현실적 퇴사 뭐 적혀 있는 건 우리 이 앞에 봤던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첫 번째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입할 때 그리고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되었을 때 분할 합병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시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중간 정산하는 경우 있죠. 우리
전에 우리 주택 자금 구입한다든지 생계를 위해서 할 때 그때도 현실적 대사로 볼 거고, 그리고 연봉제 전환함에 따라서 우리가 퇴직하는 거. 그럼 당연히 추후에 다시 옛날 저 언제부터 일했는데요, 그 날짜는 지켜주셔야죠, 이런 이야기 안 하는 조건이 추후에 우리 더 이상 그 지급하지 않기로 정리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보면 453페이지에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의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송금불산이 유보하고 있다. 이 앞에 제가 적었던 이야기죠. 자, 그리고 현실적 퇴직이 있을 때 송금 산입된다. 얘가 추인된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임원 퇴직금의 송금 산입액은 첫 번째 정관에 적혀 있으면 정관에 들어가 있는 대로,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우리 최근 1년간 총급여의 10분의 1, 자 이제 기억을 미리 해야 돼요. 지금 이 서식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문제에서 얘가 최근 총급여가 얼마고 그리고 얼마간 일했다고 알려줘. 몇 년 몇 개월 딱 알려줘요. 그리고 퇴직금 얼마 지급했대.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면 한도 계산해서 넘어간 금액을 계산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가 지금 하면서 우리 세무조정은 볼 거잖아요. 그럼 상여다라고 하는 거 F4번에 있는 건 알아요. 그러면 금액을 계산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 조금 익혀둘 수 있도록 해두시면 좋고요. 컴퓨터에서 이 한도 계산 안 돼요. 직접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10분의 1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년 미만 그 퇴직금 계산할 때는 원래 1년 한 달이 안 되는 거는 한 달로 계산 안 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론적으로는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서식 보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